박상희 기자의 네. 아이비리그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 상장 얘기 아주 세세하게 또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상장하는 사조 시푸드 얘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사조 시푸드인데요. 상반기의 마지막으로 상장하는 종목이에요.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0개 종목이 상장 예정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5개 기업이 상장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줄어들었다고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이 다 흥행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FFB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 실패하면서 철회를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흥행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흥행을 했었는지 그 성적표부터 좀 열어볼까요? 어땠습니까?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18대 1이었는데요. 청약 증거금은 1조 4천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돈 많네요. 여기저기. 네. 청약은 보통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첫날보다는 둘째 날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박주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도 뭐 1대1이나 2대1 이 정도 들어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0.36대1로 조금 저조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도 했었거든요. 주간사나 발행사에서. 그런데 다행히 둘째 날 많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수혜 측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185대 1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수혜 측 경쟁률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를 조금 올렸는데요. 희망 공모가 밴드가 8,600원에서 1만 50원이었는데요. 여기 하단 기준으로 한 2,000원 정도 23% 오른 1만 6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유 원장님, 수요 예측은 뭐예요? 기관들한테 이제 너 이 공모 주식 살래 이런 거 이렇게 의견 묻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미리 상장에 앞서서 네네네. 주로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요 예측에서 많이 공모가가 실제로 많이 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이 정도로 좀 관심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좀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뭐 기관들은 특히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 단기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가 좀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얘기는?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수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밴드별로 제시를 하는데요. 밴드별로. 그 상단이 이제 1만 5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과하고 1만 1,000원 사이에 들어오는 기간이 절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 뭐 1만 1,000원이나 1만 2,000원 이상 제시한 것도 심지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공모가가 그러니까 무조건 상단을 초과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선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밴드 사이에 들어온 기간도 약 25%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조금 비싼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모가 1만 600원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들어온 구간의 딱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딱 얘기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발행사하고 주간사가 상의해서 1만 600원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자막 보니까 한 50% 이상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사이에 이제 희망을 했고 그 가운데 딱 이제 정한 거죠. 쉽군요, 아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한 가운데 딱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뭘까요? 네, 먼저 아까 10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니까 오랜만에 좀 괜찮은 게 낫다 싶으니까 당연히 관심은 갔었고요. 또 사조 시푸드가 사조 그룹의 계열사잖아요. 아무래도 그룹의 계열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한테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참치 원양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중국의 무슨 원양자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 이미지 메이킹까지는 아니지만 좀 포장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종합수산물 가공 유통업체라고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포인트를 잘 잡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실적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 대비해서 70% 이상 향상됐거든요. 엄청난 거죠. 사상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각각 전년 대비 70%, 80% 이상 신장됐으니까요.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많이 끌어들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이익은 뭐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사조그룹 같은 이제 뭐 어떤 안정적인 회사 말고 코스닥에 있는 뭐 이상한 기업들은 원래 상장한
전에 가장 실적이 좋고 이제 네, 하고 맞습니다. 나면 뭐 실적이 꼬꾸라져가지고 네, 네. 아주 투자자들이랑 그 애를 먹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앞둔 전년도 실적이 사상 최대의 그러니까. 실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CFO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CFO? 네, 네. 2011년,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이 2,800억 원 정도였는데요. 뭐 3천억, 4천억 원 뭐 무난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네.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자신감을 보인 배경에는 주력 사업인 참치 가공업 이쪽보다도 이제 신사업, 일반 수산물 가공업이랑 이제 김사업 이런 거에서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 참치 가공하는 게 65% 정도 되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수산업이 25% 그리고 김사업이 10% 정도 되거든요. 김? 근데 최근 3년간 실적 추이를 보면 그 참치 가공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일반 수산업이나 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 이상씩 신장하니까 그거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치는 또 이 김에 딱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맛있죠. 참기름에 살짝 찍어가지고 먹어. 아우, 배고픈데. 배고프죠. 네. 저도요. 아유, 뭐 참치 아까 전에 뭐 화면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내일 저기 상장식인데. 네네. 혹시 참치 좀 그 상장식 그 장소에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또 가시려고요? 네. 당연히 가야죠. 아유, 이 그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횟감용 네. 참치. 네. 이 사업은 그러면 그 뭐 성장성이라고 할까요? 뭐 좀 어때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시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참치 같은 게 이제 국내 연안에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멀리 나가야 되고 이래서 인프라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배라든지 뭐 이렇게 그 냉장 뭐 이런 인프라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점 시장이에요. 4개 업체가 이렇게 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일 수 있는데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하. 근데 네. 사조시푸드 측에서는 물론 아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겠죠. 그 물량 공급받는 비중을 보면은 이제 사조 그룹으로부터 받는 게 70% 정도 되고요. 30%가 이제 외부 업체로부터 받는데 이 비중을 높여서 이거를 가공해서 수출을 하면은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네. 참치 참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좋아해요. 오늘 점심은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예. 그 보니까 B2B 사업도 많이 좀 이제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니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비즈니스가 다 얘네들은 이제 B2B였어요. 그래서 아. 일반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잘 몰랐는데 아, 이제 B2C에도 진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반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사조라는 브랜드를 단 뭐 명태나 오징어나 이런 거를 네. 집에 갖고 가면 바로 조리할 수 있게 그걸 그렇게. 이제 홈밀이라고 하던데 오. 그런 뭐 이마트나 이런 데랑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야, B2C로 이제 네. 명태, 고등어, 오징어. 야, 이거를 이제 이마트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조의 브랜드가 붙은 명태, 그러니까 사조 고등어, 사조 오징어 이렇게 부르면 왠지 되겠네요.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없었나 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아직은 없었어요. 고등어, 오징어에는 브랜드가 잘 안 붙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명만 붙여 안동 아, 강도 그러네. 등에서 네, 아, 그러네요. 제주옥도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를 안 해봐서 잘 모르네요.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사조 명태, 사조 고등어. 네, 조만간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모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성공했고, 뭐 이제 할 것 같고, 정말 대박 날 것 같긴 한데, 그 네, 주관사는 어디였어요? 미래에셋 증권이었거든요. 미래에셋. 예, 원래 아, 대우였다가 예, 어떻게 좀 안 맞아갖고 갈아탔는데요. 여기에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수료 수입이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쳤어. 이거 하나 하면서 20억 원이거든요. 오. 예, 원래 2.5% 수수료율이었는데 공모 금액이 커지면서 600억 원 넘으면 3% 받기로 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하단 기준으로 원래 13억 원 정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20억 원으로 확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 자금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 주관사는 수수료 수입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 윈윈인데 과연 내일 투자자들이 상장 투자자들은 이후에 어떨지. 주가가 어떻게 될까? 예. 네. 윈윈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투자자까지. 네, 아직까지는 윈윈입니다. 네. 자, 이 또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아,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모캐티브로 연결해볼게요. 최순호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조시푸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조시푸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안정적인 원재료를 수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게 그 흑감용 참치 가공 유통 설비도 갖고 있고요. 유통 사업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조그룹 통해서 대부분 필요한 원재료인 생선이죠. 그러니까 70% 이상 조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참치 잡이 배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사조그룹이 국내에서 참치잡이 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참치 조업들이 이제 그 봤을 때 국가별로 업체별로 이제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라는 거는 어획량을 이제 제한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게 이제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참치 어선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진입 장벽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치 가공 능력인데 국내 참치 가공 시장 자체를 이제 사조시푸드를 포함해서 4개사가 전체 시장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원인이고요. 이미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냉동 창고 같은 것들을 이제 충원을 해놨기 때문에 사조시푸드의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이제 내일 상장되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해요. 그 외에 요즘에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총알만 잔뜩 쌓아놓은 투자자분들도 상당하시거든요. 그 사조 시푸드 이거 상장되게 되면 발음 왜 이렇게 안 된대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시푸드. 예, 연구원님 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수요 예측에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고 공모 희망가 상단 상회하면서 결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의 시장 분위기가 사실은 IPO 기업에는 가장 중요한데요. 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적어도 20% 이상 상승 여력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3,000원 정도 수준에서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공모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기존 주주들이 이제 추세가 될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그 공모주 비중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하기 전에 그 사조그룹의 보유 지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주 출회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괜찮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소님, 네. 사조 시푸드. 벌써 이제 이미 휴가를 떠나버렸나 봐요. 왜 이러죠? 네. 사조 시푸드.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윈윈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 기자님.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야. 역시 영리해요. 네, 빠져나가죠. 저는 윈윈 이렇게 반짝 올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네, 그럼 13,000원에 앞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렇게 챙겨놓는 물량 것도 나오면 괜찮겠네요.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갈 것 같아요. 사조그룹이 옛날에 가시주로서 많이 인기가 높았는데 이 사조 시푸드 상장을 계기로 다시 한번 또 그 명성을 되찾을 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건은 그렇습니다. 반기 실적이죠. 네? 반기 실적. 반기 실적? 네, 나오는 거 보고 되겠죠. 네. 반기 실적 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대타범으로 이어가겠습니다.